지구는 뜨거워져 병들고 사람은 차가워져 병든다는 구제를 가지고 순환을 좋게 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K-피크린 다이어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불타는 지구와 차가운 인체. 지구는 평균 기온이 계속 올라가면서 병들어가고 있고, 사람은 체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지구와 사람은 정반대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보시는 이미지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지금 우리 인류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행성인 지구를, 지금 불타는 지구를 이미지한 것입니다. 자, 이 이미지는 정상적인 체온을 가진 건강한 사람이 체온이 떨어지면서 몸이 차져서 병든 사람으로 바뀌는 이미지입니다. 자, 67개국 270명의 과학자가 참여해서 만든 기후변화에 대한 IPCC 6차 보고서가 2022년 4월 5일 날 발표되었습니다. 이 IPCC 6차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티핑 포인트 1.5도씨를 사수하라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온도가 올라가서 급격한 변화가 있는 그 한계 온도를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1.5도씨 티핑 포인트.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1.5도씨 티핑 포인트. 산업혁명의 이전, 연대로 따지면 1850년 이전의 지구의 온도는 정상이었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불과 한 170년 만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1.09도씨가 올라갔습니다. 통상 지구의 기온이 1도씨 변하는 데는 만년 이상의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년도 안 된 짧은 시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씨 정도 올라간 거죠. 그래서 1.5도씨는 지구가 위기에 빠지는, 지구의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급격하게 파괴되기 시작하는 그 온도입니다. 자, 그게 그러면 지금부터 1.5도씨까지는 몇 도 남았느냐? 0.41도씨 남은 거예요. 이게 IPCC 보고서에서 10년 안에 1.5도씨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2.0도씨까지, 2도씨까지 올라가면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멸종할 수도 있다고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한번 보죠. 1.5도씨. 우리가 정상적인 체온을 우리가 36.8도라 그러지만 사실은 정상 체온은 37도씨입니다. 그러면 이 정상적인 체온이 언제부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느냐? 가공식품이 출현하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가공식품이 출현한 시기나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기나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공식품이 출현하고 난 다음부터 체온이 1도씨 정도 떨어지면, 자, 37도씨에서 36도씨 정도가 되면 사람은 그때부터 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도씨에서 1.5도씨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암 환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병든 사람이 암 환자로 바뀌는 그 온도는
0.5도씨 더 떨어지면 암환자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2도씨가 떨어지면 체온이 35도씨가 되면 그때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묘하게도 이 1.5도씨가 지구와 그리고 사람, 인체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티핑 포인트입니다. 그 지구는 1.5도씨 온도가 평균 기온이 올라가서 병들고 사람은 1.5도씨 체온이 떨어져서 아주 죽음에 가깝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암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느냐? 보통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걸 온실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 1850년대 이전은 우리 지구는 자연 그대로였다. 이때는 뭐냐? 이때도 온실가스인 CO2, 이산화탄소와 CH4, 메탄과 N2O, 아산화질소가 그때도 대기로 방출되지만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열이 우주로 방출이 되는 거예요. 적은 열만 지구에 갇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폐수를 처리를 하고 또 공장형 가축을 공장형으로 또 사육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실가스의 온실효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메탄, 아질산 이런 것들은 다 공범이죠. 이 온실가스의 농축이 증가하면서 많은 열이 지구에 갇히는 거예요. 우주로 나가지 못하고. 현재 갇혀있는 이 지구의 열, 이 열 에너지가 산업혁명 이전보다도 약 2배의 이 에너지가 지구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이 열이 갇혀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느냐. 지구온난화와 지구 기후위기에 대한 KBS가 특별 기획 다큐를 제작을 했죠. 그래서 2021년 9월 3일부터 9월 24일까지 4부작으로 이 다큐를 방영합니다. 자, 이거는 그 다큐에 나오는 제가 이미지를 2개를 캡처를 했는데 2015년 12월 23일 1500m 상공의 대기 흐름도입니다. 여기 지금 이 흐름이 분홍색으로 보이는 이 흐름이 아주 원활하게 되고 있는 여기가 온대지방이죠. 여기 유럽, 동아시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여기에 다 위치하고 있죠. 여기의 대기의 흐름들이 2015년만 하더라도 대기의 흐름이 대기의 순환이 원활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 똑같은 1500m 상공의 대기 흐름들을 보면 지금 여기에 대기가 순환이 되지 않고 다 정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대기가 순환이 안 되고 정체가 되어 있느냐? 지금 이 극지방의 온도가 우리가 지구의 평균 기온보다도 극지방의 기온의 상승돌이 2배에서 3배 정도 빠르다는 거예요. 그 빠르다 보니까 온대지방과 적도지방과 이 극지방의 기온의 차가 줄어드니까 대기가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니까 곳곳에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체가 된 것들이 그게 지금 기후변화의 여러 가지 위기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북극 지방에 있는 빙하가 녹기 시작합니다. 또 여기에 있는 영구 동토층 마이너스 50도 60도 되는 이 영구 동토층이 녹기 시작합니다. 이게 녹기 시작하면서 여기 있는 이미지는 뭐냐? 여기에 있는 생물체에서부터 있던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이게 지금 동토층으로부터 이제 이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물이 돼서 흘러가면 물속에 섞여서 나오고 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또다시 인류를 위협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잖아요. 전 인류가 팬데믹으로. 근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능가하는 이런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백신 가지고 되질 않고 치료제라는 게 통하지 않겠죠. 어떻게 해요?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이제는 이런 것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해수의 수면이 점점 상승을 하죠. 빙하가 계속 녹으니까. 이거는 폭염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폭염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이게 다 폭우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대기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한쪽에서는 폭염이, 한쪽에서는 폭우가, 그래서 폭우가 더 심해지면 이렇게 홍수가 나. 그리고 가뭄이 또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가뭄이 일어나면서 또 산불이 발생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지구가 지금 항폐해 가고 있는. 또 이거는 뭡니까? 태풍이죠. 태풍도 그전에 비해서는 슈퍼 태풍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의 피해가 어마어마하죠. 자, 해빙, 영구 동토층의 바이러스, 해수면 상승, 폭염, 폭우, 홍수, 가뭄, 산불, 슈퍼 태풍, 이게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사실은 환경단체뿐만 아니고 의식이 있는 시민들이 야, 이렇게 하다가는 내 자식들 세대는 정말 지구에서 살 수 없겠구나라고 해서 이틀 전이죠. 시민 3만 5천 명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후재난과 기후불평등에 항의하는 다인 시위를 했습니다. 다인이란 것은 죽은 듯이 눕는 거예요. 5분간. 지구 곳곳에서 청소년과 환경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러한 기후재난과 기후불평등에 대한 다양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몸으로 한번 돌아보죠. 자, 우리 몸에서 체온하고 관련돼서는 우리 몸에서 인체에서 에너지를 두 가지가 만들죠. 하나는 화학에너지고 하나는 열에너지죠. 화학에너지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드는 에너지고, 열에너지는 근육과 대장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에너지가 혈액순환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서 체온이 떨어지느냐?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이죠. 잘못된 식생활과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혈액이 오염이 되고, 오염된 혈액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고, 그 혈액순환 장애에 의해서 체액이 오염이 되면 체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젊은 사람도 이런 현상이 생기지만 나이가 들면 더욱더 모세혈관이 막혀가면서 이러한 체온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질병이 현격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50대는 50% 정도 막히고 60대는 60%, 70대는 70%의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이런 질병이 드러나게 돼요. 자, 그래서 자, 건강한 사람은 체온이
36.8도에서 37도인데 이게 체온이 0.5도씨 정도 떨어지면 중건강 상태가 되고 이게 1도씨 정도 떨어지면 미병의 상태죠. 만성 피로라든지 컨디션은 안 좋지만 정확하게 구체적인 병명으로 진단이 되지 않은 36도 1도씨 체온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구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1.5도씨 낮아지면 암이 나타나게 되고 2도씨 떨어지면 그 다음에 죽게 되는 거죠. 지구하고 정반대죠. 사람은.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심장병, 암 같은 것들이 결국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노인 1인당 60세 이상 노인을 영건강보험 진료비를 보면 자, 60세부터 다 5살 단위로 있구나. 60세부터 85세 이상까지 나이가 5세씩 늘수록 2010년도부터 2016년도하고 2020년도를 비교하면 5년 사이에 끊임없이 진료비가 늘고 있죠. 이거는 계속 질병이 더 생기지만 기존적인 현대의학의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과 약과 주사로는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나는 거예요. 왜? 수술과 약과 주사로 체온을 상승시킬 수가 없어요. 체온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최소한도 30.8도까지는 올라가야만 병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K-피크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있고 1박 2일 캠프를 해서 지금 1년 6개월째 계속 운영을 하고 있죠. 이게 그냥 뭐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2015년도에 제가 제대로 클린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서 2021년도에 독일 PM 필라인의 그런 어떤 제품들이 접목이 되면서 K-피크린으로 탄생을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K-피크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인체는 100조 개의 세포가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100조 개의 세포가 서로 협업을 하고 있는 협업 공동체다. 또 인체는 70억 가닥의 모세혈관이 전신에 뻗어 있다. 그 모세혈관은 머리카락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느다란. 그래서 이 100조 개의 세포는 그럼 어디냐? 이 모세혈관과 모세림프관과 신경이 지나가고 있는 여기 이 말초혈액 공간이라는 여기에 있는 이 책의 바다에 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정체가 되면은 오염이 되고 무엇으로? 유해화학물질이나 중금속, 뭐 세균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순환이 안 되면은 체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체온이 떨어지면 1도씨 이상 떨어지기 시작하면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K-피크린 다이어트는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병 걸리지 않는 몸을 만드는 건강관리 기본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K-피크린은 비움에서 체온으로 간다는 거예요. 먼저 비우고 난 후에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그럼 언제 비우느냐? 저녁에 비운다. 우리 몸은 인간뿐만 아니고 지구촌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은 이게 24시간 자전 주기에 맞춰가지고 아침에 해가 뜨면 활동 모드로, 해가 지면 치유 모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지 않고 이때 비워야만 치유를 극대화할 수 있다. 우리 몸은 생리학의 법칙, 제일의 법칙이 소화와 흡수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 들어오면 먼저 소화 흡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해독과 배설이 잘 이루어지잖아요.
해독과 배설이 안 이루어지면 그게 정체가 되고 이 순환을 방해하고 체온을 떨어뜨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케이피크린 다이어트로 저녁에 비우게 되면 그 프로그램대로 해서 그러면 체액이 0.9% 염분 농도와 pH 7.4의 약알칼리성 전해질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은 건강한 몸으로 바뀌죠. 순환도 잘 되고 체온도 올라가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체의 염분 농도는 0.9%예요.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가 건강한 사람의 체액 염분 농도 0.9%의 그 환경 속에 있는 혈액의 적혈구 동그랗게 원형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산성으로 바뀌면 적혈구가 이렇게 뭉쳐지고 순환이 안 됩니다. 순환이 안 되면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할 수 없고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면 세포가 저산소성에 빠지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케이피크린 다이어트는 자, 이렇게 저녁에 비우고 채우는 걸 뭘로 채우느냐? 채우는 걸 독일 PM 필라인의 영양소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세포에 적시에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면 그러면 세포는 자연 출력이 복원되어서 건강하고 젊은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게 될 때 모세혈관을 뚫고서 산소 영양소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체온은 정상 체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병 걸리지 않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몸의 기본 단위인 세포가 떠있는 체액을 정하고 막힌 모세혈관을 뚫어서 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은 내 몸이 좋아질 수 있다는 나을 수 있다는 치유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긍정적 생각을 가지면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이 복원되어 가지고 병 걸리지 않는 그런 몸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피크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12주로 진행되지만 핵심은 3주입니다. 첫째 주는 액션 피크린으로 이 일주의 그 피크린 프로그램은 위장관을 결국은 이게 소화계죠. 소화계를 깨끗하게 해서 독소를 배출하고 식욕 조절을 할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주, 셋째 주, 요 2주를 합쳐서 후속 피크린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둘째 주의 첫 번째 주는 세포 기능이 회복되고 둘째 주는 회복된 세포의 기능이 회복되게 되면 우리 몸이 균형과 활력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3주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몸이 훨씬 가볍고 활력이 넘치게 되죠. 그러고는 9주 생활 피크린은 점심 저녁 두 끼 식사를 하면서 9주를 해서 12주가 끝나고 나면 병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쭉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3주도 잘 했는데 9주를 제가 100%를 지킬 수 없으니까 80%만 지키라고 그랬는데 9주를 80% 지키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병 걸리지 않는 체질로 잘 안 바뀌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한 50%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9주 생활 피크린을 80% 정도만 지키는 쪽으로 12주. 지금까지 50년, 60년 살아오면서 망가진 몸을 12주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한 3개월이죠.
그 12주 정도를 3개월을 50년 정도 망가진 내가 잘못해가지고 망가진 몸을 3주 정도 해가지고 좋아질 수 있는 3주가 아니고 그 3개월에서 좋아질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도 의지가 약하고 하면은 그러면 계속 항상 골골하고 약에 의존하고 활력을 잃는 그런 인생 후반기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12주를 제대로 하시라는. 자, 그래서 이 K피크린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우리한테 주어지느냐. 뱃살이 빠지고 몸매가 살아납니다. 얼굴 톤이 맑아지고 턱선이 V라인으로 바뀝니다. 일주일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소화기 쪽의 위장관이나 뇌나 눈이나 이쪽의 기능이 좋아집니다. 왜?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 불균형도 완화가 되죠. 그래서 생리불순, 생리통, 그 다음에 갱년기가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K피크린 프로그램을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직접 체험을 하시면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분의 몸과 일과 삶의 모든 면에서 균형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마스터 키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걸 그냥 이 프로그램만 좀 하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들도 많죠. 근데 제대로 따라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내 몸이 좋아진다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1박 2일 피크린 캠프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K 피크린 힐링 캠프는 10월 달에는 지금 다음 주죠. 다음 주 월, 화요일, 3일, 4일 옥천에서 힐링 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K 피크린 줌 초대 강의를 우리 이 지구의 온난화 그리고 우리 몸의 체온이 점점 떨어져서 냉증으로 되는 요 두 가지를 대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